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. 예전에는 햄버거 하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요즘은 햄버거가 탄단지가 완벽한 식품이다,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감자튀김만 빼면 완벽한 오.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요즘 MZ들은 다 완벽한 식품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이 다 있으니까 채소도 영양소가 골고루 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라면도 마찬가지거든요. 구독하면 예뻐져요. 김태균의 뿜뿜. 이게 사실 둘 햄버거랑 라면 놓고 보면 둘의 그냥 보통 햄버거로 칼로리 비슷해요. 단백질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. 그리고 이제 피디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야채나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죠. 햄버거 솔직히 의외로 괜찮고, 저도 환자분들한테 밖에서 뭐 먹을 때 많이 추천하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렇지. 패티 내장 들은 거, 버거킹에 나온 거, 나 지금 1700칼로리인가? 오늘은 저도 이제 15kg 감량하면서 알게 된 다이어트 할 때 의외로 살 잘 안 찌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 누르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뿜뿜. 다이어트 중인데 의외로 살 안 찌는 음식의 공통점은 칼로리보다 대사 반응이 안정적인 음식이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먹은 음식이 몸에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런 음식의 공통점 3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먹었을 때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는다.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내리면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지 않고 지방을 저장하려는 신호가 약해지게 됩니다. 두 번째로, 몸이 비상사태로 인식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대사 반응이 불안정하면 몸은 당이 갑자기 들어왔다, 뭐 위험하다, 저장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, 반대로 안정적이면 연료가 천천히 들어오네, 쓰면서 가자,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방 연소 신호와 기초 대사량이 유지되게 됩니다. 세 번째로, 포만감이 오래 간다. 대사 반응이 안정적이면 위 배출 속도가 느리고 장으로 천천히 흡수되고 식욕 호르몬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여도 덜 먹게 되죠. 그래서 햄버거도 조건만 맞으면 살이 잘 안 찔 수 있습니다. 햄버거 자체는 사실 뭐 빵, 고기, 지방, 채소 구성 자체가 완전식이라고 할 수 있고, 단백질, 지방 덕분에 혈당의 급등도 좀 적고, 특히 포만감이 좀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중간에 다른 음식을 먹게 되거나 좀 폭식하게 되는 걸 좀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자튀김 좀 빼시는 게 좋겠고, 그다음에 탄산 이런 것들도 조금 제로 음료로, 그리고 이제 소스에 이제 설탕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소스도 그냥 좀 기본적인 것만, 이렇게 먹으면 의외로 체중 변화가 쉽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, 삼겹살.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대신에 밥이나 면 없이 고기 굽고, 거기에 대신에 채소 많이 해서 고기 한 점에 쌈 하나, 대신에 이제 쌈장을 좀 적게 하고 소금이나 와사비 이런 걸로 좀 같이 드시면 좀 더 좋은데요. 탄수화물이 일단 거의 없고, 그러면 인슐린 자극이 낮고, 대신에 또 쌈 많으면 포만감 정말 강력하고, 단백질에 또 지방이 있으니까 술은 조금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좀 좋기는 하고요. 피자도 또 생각보다 잘 활용하면 괜찮습니다. 치즈는 지방과 단백질의 좀 조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, 또 토마토 소스가 혈당 완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문제는 이제 양이죠. 한두 조. 그러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 탄수화물이 많아서 토핑도 고기랑 채소 많은 거, 그런 것들이 좀 좋고요. 또 얇은 걸로 씬 크러스트 이런 게 조금 좋습니다. 김밥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. 밥은 있지만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이렇게 참치, 불고기, 소고기 이런 약간 그런 일단 단백질이 꼭 들어간 김밥을 선택하시고, 한 줄 다보다는 김밥은 대신 한 3분의 2 정도, 끝에 한 3조각 정도는 좀 남기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고요. 사실 분식이 조금 제일 좋지는 않은데, 그래서 떡볶이가 사실은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다고 하지만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. 분식 중에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고 하면 어묵하고 순대 조금?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순대는 내장만 빼고 소금만, 어묵은 국물을 좀 자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치킨도 오븐에 구운 치킨 괜찮거든요. 오븐에 구운 치킨 좋고, 그 다음에 양념보다 후라이드, 그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. 하지만 이제 후라이드 같은 경우는 껍질은 조금 살짝, 튀김옷은 조금 남겨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탄산음료나 맥주만 안 곁들이면 생각보다 괜찮고, 그때 제로 음료 많이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설렁탕, 곰탕, 순댓국과 같은 국밥도 밥의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. 거기 있는 건더기 다 충분히 좀 잘 즐기시고, 국물 좀 적당히 드시고, 밥을 조금만,
그렇게 좀 드시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물 기름도 조금 걷어내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,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뭐 고기류,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게 단백질 지방들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혈당 조절에 비교적 안정적일 수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대신에 이제 안에 있는 뭐 면 넣어서 먹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면 좋죠. 결국 중요한 건 혈당. 그럼 단백질과 지방이 좀 풍부한 것들을 좀 잘 먹고 혈당을 최대한 높이지 않게 조절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면 좀 이름은 건강한데 살찌는 음식들도 좀 있죠. 무슨 과일 스무디, 무슨 곡물바, 저지방 요거트, 그러니까 샐러드와 단 소스들. 그러니까 액체당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대사 반응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. 칼로리 자체는 적어 보여도 살이 쉽게 찔 수 있는데, 특히 이제 곡물바들, 그러니까 잘게 부서진 곡물이라 이미 소화된 상태나 마찬가지로 되게 빨리 흡수시킬 수 있는데, 거기에 이제 걔네들 좀 달라붙게 하는 그런 물엿, 과당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어서 혈당이 좀 급상승할 수 있게 되고요. 저지방 요거트는 지방을 빼면 이제 당을 좀 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지방이 저당이란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곡물바 대신에 그냥 견과류 한 줌, 그런 게 더 좋고요. 저지방 요거트 대신에 그릭 요거트 무가당,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이어트 중에 음식을 고를 때 한 가지 기준은 이 음식을 먹고 2-3시간 뒤에 더 배고플까? 아직 괜찮을까입니다. 그러니까 아직 괜찮다라면 대사 반응이 안정적이고, 뭔가 더 당긴다라면 불안정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조건 참지 말고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보고, 아, 이런 거 먹었을 때 포만감도 오래 가고 괜찮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셨다가 그런 거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떻게든 최대한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는 음식들, 탄수화물이 적은 것들, 그리고 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이렇게 좀 풍부하게 들어간 것들은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고 또 한 번씩 드실 때 좀 잘 즐기셔도 괜찮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면 예뻐져요. 뿜뿜. 닥터 김태균과 함께라면 하루